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아내 금품 수수를 몰랐다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오전부터는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종수 해설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먼저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피의자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혐의를 의혹을 보면 윤 전 대통령 공천 개입의 공모 의혹이 있다 이렇게 특검이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2022년 지방선거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서 공모를 엮는 것은 부당한 시도다 이렇게 조사 전부터 혐의를 부인을 했거든요. 네. 관련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죠.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당의 공천에 개입을 하고 또 당의 그런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이준석 대표는 앞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러니까 김태우 강서구청장이죠. 전 강서구청장의 공천을 자신에게 요청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또 당시에 2020년 그러니까 지방선거 보궐선거 당시입니다. 이때 이걸 앞두고서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그리고 또 포항시장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녹음이 있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이제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대표의 경우에는 뭐 앞서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또 자신은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정도였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 앞서서 그 공천관리위원들을 다 불러다가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뭐 보도로 공천관리위원들이 뭐 압박이 있었다. 이런 보도는 없는 거로 봤을 때 이런 점도 내세워서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첫 피의자 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혐의들을 특검팀이 좀 추궁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될까요? 예, 역시 이제 공적 개입 관련 혐의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네.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그 의혹이 있는데 이걸 이제 공범으로 아예 적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을 테고요. 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통해서 이후한 화백의 작품 한 이게 시가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제공을 해서 그 제공하면서 이제 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024년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었고 그건 안 돼서 이제 국정원에 특보로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그림 제공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추궁도 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공개 관훈클럽 같은 이제 공개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뭐 손해를 봤기 때문에 관계를 끊었다. 또 김건희 여사의 그 경력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네. 전반적으로 이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김 여사를 이제 옹호를 했는데 이게 다시 허위 사실 공표로 이렇게 고발도 당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특검이 피의 사실로 이제 적시한 출석 요구서에 이제 다 적시한 부분이 2023년도에 서울에서 양평의 고속도로의 그 종점 노선 이 부분이 이제 김 여사의 일가의 땅이 많이 있는 부분으로 바뀐 것. 이 부분도 이제 의혹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싶었는데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 이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이 왜 죄가 무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는 게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이죠.
네.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또 다른 의혹이 바로 매관 매직 의혹인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뭐 이권이나 인사 청탁을 받고 고가의 뭐 귀금속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어떤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해서 피의 사실로 이제 적시를 했는지 그것부터 이제 한번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한 6천만 원대 뭐 반클리프 목걸이 이런 귀금속을 받고서 그러니까 이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에게 뭐 인사청탁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인데 네. 또 다른 한 부분은 이제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분으로부터 금 거북이 이걸 네. 받고 교육위원장이 됐다 이런 또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김 여사가 이제 로봇 사업가 있습니다. 서성빈 씨 이분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이제 고급 시계를 받았다. 뭐 그래서 사업을 지원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개입을 했고 인지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집중적으로 따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런 그 사실을 그러니까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왜 중요하냐면은 네. 인지했다라는 일부 사실이 인정이 되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닌데도 민간인 신분이지만 뇌물죄가 적용이 되고요.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보물에서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미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조사에 앞서서 윤 전 대통령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못 박듯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도 특검 조사에서 나는 아내의 금품 수수도 몰랐다라면서 이제 전면적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유한 그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한 그 의혹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비록 그 윤 전 대통령이 자기는 몰랐다고 부인을 하더라도 다른 정황을 내세워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렇게 그 뇌물죄를 적용해서 공동 기소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특검 수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재소환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민주당은 계속해서 2차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특검이 이제 좀 부진하고 미진하니까 2차 내란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그래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제 추가 수사 또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초과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비상계엄과 또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2차 내란 종합 특검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늘 낮에 오찬 회동을 하고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좀 합의안을 좀 이뤄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찬회담에서 이제 합의한 것이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 쟁점은 그러면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 개혁신당이 해야 된다, 아니면 제3자 법조계가 해야 된다는데 제3자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방식을 합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통일교 특검과 함께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포함시켜서 특검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민중기 특검이 그러니까 여당의 정치인들과 통일교와 어떤 관계에 은폐한 의혹 이 부분을 먼저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네. 쟁점사항 이견에 대해서 이제 좁혀지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보수 야당인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르면 이번 주에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수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의석수가 이제 과반에 못 미치잖아요. 이게 좀 통과가 될까요, 본회의에서? 통과가 사실 어려운 구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 합쳐서 111석인데 민주당은 반면에 한 166석이에요. 근데 이 통일 특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은 제적의원 과반수, 그러니까 151명 이상이 참석을 해갖고 그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되니까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야당인 이 개혁신당은 지금 통일교 의혹 특검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것에 기대하고 의존을 하고 있어요. 엊그제 이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2%였거든요.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67%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드루핑 특검이 관철이 됐었는데 그때 야당 의석이 123석이어서 과반에 네. 못 미쳤거든요. 그때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걸 반드시 뭐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삭발 투쟁도 하고 또 단식 투쟁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 그런 것이 이제 여론의 그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결국 관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 야당들도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해서 장외 투쟁, 삭발 투쟁, 뭐 단식 투쟁 이런 걸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2차 이런 통일교 특검이라는 게 내란 특검 물타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2차 내란 종합 특검을 관철시키겠다. 또 이쪽 그 보수 야당은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